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행정자치부의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조사를 소홀히 한 데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대형 풍력발전기. 제주에너지공사가 발표한 화재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에너지공사에 기관 경고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인지 유지관리 소홀 때문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준공된 동북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설 과정에서는 근처에 채석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운반비 1억 2천여만 원까지 들여 민간업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공한 토석은 2만 9천여 세제곱미터, 25톤 덤프트럭 1,700여 대 분량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토속정보 공유 시스템에 등록해 공공자산으로 재활용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 절차 미숙이라든가 어떤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계기로 이번 지적받은 내용이 다시는 결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에너지공사는 변전소를 지으면서 행정 절차를 어겼고 보수 규정을 개정해 일부 직원에게는 금전적인 특혜를 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절한 행정처리 27건을 적발해 직원 21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패방지센터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민관 유착 행위 등 부패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도민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 제보자 지원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패방지 지원센터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 중이며 다음 달에 선임됩니다. 부동산 개발 광풍 속에 제주 살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무차별적으로 살림을 훼손한 중국인 개발업자와 전직 지방의회 의장 출신 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해발 350m의 한 임야. 숲 한가운데 나무가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리조트를 짓기 위해 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낸 겁니다. 살림의 손에는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지낸 지역 유지까지 가담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벌채업자를 고용하면서 적발될 경우 혼자 죄를 뒤집어 쓰도록 사전에 입을 맞추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국인 52살 P씨에게 징역 3년, 한국인 62살 양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살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도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라수목원 근처 살림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에 4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올 들어서만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이미 10여 명이 벌금 폭탄을 맞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최근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임야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이 살림훼손에 대해 잇따라 철퇴를 가하면서 부동산 강풍 속에 계속된 무분별한 살림훼손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앞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공유지 매입을 금지하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매각할 수 없게 하는 등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던 개발사업지역 간의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이나 임대토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설익은 감귤인 풋귤의 유통이 허용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풋귤을 팔고 싶어도 부족한 데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도 허술합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익은 감귤인 풋귤을 따내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많은 풋귤을 활용해 음료를 만들겠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 보니 가공용 수매는 물론 직거래 판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는 유난히 가뭄이 많아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유통이 허용된 기간 내에 판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작아가지고. 풋귤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는 소비자들의 항의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풋귤이 무르고 크기가 작은 데다 이미 노랗게 색이 변한 것들도 많다는 내용들입니다. 또 같은 데다가 30대 것들 있잖아요. 네, 노랗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8월 말까지인 풋귤 출하 시기가 농약을 한창 뿌리는 시기와 겹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신청한 풋귤은 133톤. 직거래를 할 경우 농가가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청 농가 개개인 개별 농가마다 공인된 기관에서 직접 가서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공업체들의 풋귤 수매 가격이 인터넷 직거래보다 훨씬 낮아 농가의 호응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에 제주 지역의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불법 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득합니다. 인도에 차를 걸쳐 세운 이른바 개구리 주차를 한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량이 올라와 있다 보니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한 세 바퀴를 돌고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면서도 그래 세웠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초부터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벌여 1,200여 건을 적발한 뒤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주차가 76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와 도로 모퉁이 주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36만 3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10%나 늘었지만 주차장은 등록 대수의 55%인 20만 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공용 주차장 확보, 특히 이제 밀집 지역에다가 복층화 사업. 좀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주차장 확보에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주시에 늘어날 공영 주차장은 고작 150면에 그쳐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9조 6천억 원으로 올 상반기에 1조 4천억 원 늘어 증가율 40.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인구 유입에 따른 부동산 붐을 타고 주택담보대출이 5,951억 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8,135억 원 증가해 지난 2007년 가계대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천연가스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대구 시내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연료비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 배출도 줄여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 MBC 김은혜 기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CNG 하이브리드 버스입니다. 기존의 천연가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출발할 때와 가속을 위해 엑셀을 밟을 때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또 속도를 줄일 때는 필요한 전기를 자체 충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CNG 버스보다 연비가 30% 높습니다. 연비에서 배터리를 통한 전기 에너지를 구동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비에서 아주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연료 소비가 줄면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기존 CNG 버스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564번 노선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계명대 서부정류장을 거쳐 법물동까지 운행합니다. 지금 현재 17대 지금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한 30대 정도 저희들이 목표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시에 36대, 세종시 27대 등 전국적으로 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151대 도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폭염 이제 점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밤사이 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남부와 서부 지역에는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더위 불쾌감도 심하니까요. 막바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으니까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 북부 지역의 기온은 26.4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26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산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네, 섬지역의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이후로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 열대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제주 평균 기온은 28.9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고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폭염일수는 4.2일, 열대야는 24.4일 더 많았습니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한 데다 중국 대륙에서 가열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여름철 기온이 높았는데 올 가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고 태풍 한 개가 제주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제주시 지역 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318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함덕이 95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재가 91만 6천여 명, 2호 61만 3천 명 순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서귀포시 상해동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4일부터 보름 동안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제주 시내 식당과 화장품점 등 17곳에서 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던 제주 영어 교육도시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와 관련해 미국 본교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버몬트주의 본교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 본교 이사진과 교사, 학생들을 면담하고 버몬트주 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과정과 국제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